통일교에서는 일단 저는 그 심리 상태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우리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텐데, 네. 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통일교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도부의 이제 입장 표명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네. 입장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두승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직접 지도부를 대표해서 교인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홀리마더 참 어머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함을 회개한다. 아 그걸 아 나는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네. 아니, 그 국민들은 상관없어요. 자기네 왕국이니까. 아니, 나는 또 자기네 신도한테. 네, 통일교 왕국이니까 자기들 신도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죠. 아, 네. 홀리마더 참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구속시켰다. 네. 죄송하다. 네. 모두가 백의종군하겠다. 네, 우리가 다 직책을 내려놓더라도 열심히 일하겠다. 통일교 각 그룹의 대표자 회의를 곧 구성해서 발표하겠다. 예. 진행되는 상황은 신도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지도부의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좀 복잡한데 지역 대표들, 약간의 원로들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A 지구장 이런 지구장. 사람 얘기예요. 뭐 지구장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함께 논의를 한 결과 통일교 원로회가 이름 좀 세요. 아 그게 더 위에요. 네, 아, 좀 네. 네네. 일단 제2인자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 세계일보 옛날 사장의 누나죠. 예. 그다음에 그동안 윤영호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퇴출당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실세로 작용해 왔고,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현 지도부는 사죄하고 사퇴하라.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아 정원주를 쫓아내는 예. 분위기예요. 그다음에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누가 주축이 되느냐? 다 참 어머니께서 구속되시기 전에 일러두신 게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내 두 아들의 며느리와 두 아들의 며느리, 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와 또 천의 축승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손주들을 이미 후계자로 선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두 후계자, 그러니까 문현아, 문훈숙,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두 아들의 며느리라고 했는데 두 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남은 1984년에 숨졌고 아 네. 장남은 2008년에 숨졌습니다. 아. 그 며느리들이 남아 있죠. 아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낳은 손주. 손주 2명과 며느리 2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쫓아낸 아들놈들이 들어오더라도 받아주지 말 것이며, 그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실세 노릇을 했던 전문 경영인 체제도 필요 없다. 우리 가족으로 꾸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 끊어 죄송한데 요새 그 계속 보도가 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홀리마더는 참어머니는 구속됐고 예. 정원주는 구속되지 않았단 않았어요.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정원주는 계속해서 전 비서실장이라고 나오는데 예. 정원주하고 한학자구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그걸 이제 천무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천무원이라고 하는 통일교 안에서의 가장 상위 기구가 있어요. 상위 기구. 그리고 네네. 그 네 개 밑에 네 개의 그러니까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부속실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법제처, 인사행정처 이런 것들 국가체제 가지고 있는데, 정원주는 천무원의 부원장이었어요. 네. 원장은 누구냐면 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실세 중에 가장 실세. 네. 네, 최측근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윤영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체 큰 틀을 보면 윤영호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뭐 돈을 전달했다거나 이런 개념. 네네. 그리고 이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윗선이 아마도 한학자나 정원주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통일교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자 그러면 최측근이었는데 네. 지금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측근 관계는 맞아요? 지금도? 나 요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한학자 총재가 부탁한 가족 그룹에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를 골방에다 가둬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 어떻게 보면 실세 그룹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미가 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통일교 수뇌부 입장에서는 그 여성은 뭐
개인적으로 뒤에서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쳐내야 돼요. 예. 공식적으로는 쳐내야 후계 구도가 제대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했을 때 통일교 홈페이지에 보면 매일마다 자기들 입장문이 올라와요. 그 입장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프다. 아픈데 지금 수사받고 있어. 엄마에 대한 동정심을 계속해서 유발을 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후계 구도를 결정을 했어. 하고 갔어. 그게 말씀하신 며느리와 그 이제 가정. 가정.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점을 자기들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명분으로.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윤형호, 그다음에 뭐 이런 정씨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두 손자와 식구 대표단과 교구장 대표들로 비상대책협의체를 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실세들은 빠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 조 목사가 얘기하신 것이 뭐에 잘 나왔냐면 이번 구속수감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무팀은 전면 개편해야 된다. 뭐냐 변호사들끼리 뭐 엄청 동원되더니 한국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들, 통일교의 내부 정서를 모르는 초호화판 인사들로 구성됐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싹 개편해버려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이 빠져나간 것 때문에 문제가 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통일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천일국을 안착시키자라고 하는 게 있고 참 어머니의 고난과 함께하며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자. 교구장 일동 2025년 9월 25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JMS랑은 느낌이 달라요. 정명석은 본인 스스로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설계만 잘하면 한 학자는 빠져갈 수 있어요. 한 학자가 외부에서 뭐 외부에 의해서 통일교 외부에 의해서 뭐 수사를 받든 구속을 당하든 이거는 내부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 사람들한테는 우리 엄마가 이제 주변에 있는 타락한 뭐 간신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설계만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통일교는 지금 그렇게 판을 짜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누가 실세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죠.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통일교 세계협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통일교 한국협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송영천 회장이라는 송영천 박사가 있고 이분이 이제 원로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선두에 서서 통일교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송영천이요. 네, 송용천입니다. 송용천. 이 사람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 초기부터 통일교에 이제 기반을 닦아오고 나중에 이제 세계 협의회장까지 했던 건데 잠시 물러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통일교가 어지러워지니까 다시 한국 협회장을 맡은 겁니다. 혈연 관계는 아닌가 보군요.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전문 경영인 체제는 아니지만 원로 체제로 이제 일단 가족들을 밀어주면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로 체계로. 근데 뭐 몇 가지 얘기긴 합니다만 문선명 통일교 전 총재의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감옥을 4번 갔다 왔는데 나라가 다 달라. 맨 처음에는 일본, 일본에서 그다음 수감 북한, 생활했어요. 그다음에 한국, 미국. 4개 감옥을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나 이제 전두환을 만나면 나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감옥에도 갔고 반공운동하다가 북한 감옥에도 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북한 김일성을 만나면 나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감옥에 갇혔고 남한에서도 감옥에 갔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미국 가면은 나 반공운동하다가 김일성 집단한테 잡혀갖고 감옥 갔어. 이거 뭐 서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네.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근데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계승자 내지는 구세주로 점지한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것은 나름대로 숙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다. 서사가 마련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학자씨도 그대로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참 아버님도 그렇게 감옥을 드나들면서 고생하셨지만 이제 참 어머님도 감옥을 드나들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운명처럼 숙명처럼 지고 가신다.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럼 한학자 본인은 좀 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통일교 전체로 보면 나쁘지는 않나요? 사실 통일교는 이런 일들로 흔들리지 않죠. 아, 흔들리지 않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석처럼 성범죄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그건 수 문제 있어요. 있을 수 예. 있지만. 근데 이거는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한학자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통성은 유지하고 그리고 후계 구도에 이제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올해 초에 자기 손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손주들을 후계자로 낙점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아, 행사를 예, 했었어. 예, 예. 선포식을 예, 선포식을 했습니다. 왜? 그 한학자 총재가 뭐 좀 불안감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네. 그 아들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아,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빨리 있었구나. 후계 구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어찌됐건 뭐 특검 이런 일로 교인들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네요. 뭐 정확하게 뭐 유출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네.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이걸로는 통일교 신도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정명석의 JMS도 정명석이 감옥에 갔을 때 제일 크게 부응했어요. 아유. 속썩이는 교주는 감옥에 가서 나타나지 않지. 교주가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받는다고 서사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지.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교인들을 결속시키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지. 그때가 장사가 제일 잘 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그 지도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분들은 금전적으로도 좀 보상이 있나요? 없을 수는 없겠죠. 아니 당연히 그게 이런 막 단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넘어서는지가 궁금해서. 뭐 사업체나 기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이런 단체들의 오래 있는 수뇌부들 같은 경우는 네. 누리는 것들이 사실상 금전적인 것 외에도 되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의정 예, 부분이라든지.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 단체에서 거의 몇십 년 동안 있다가 그 단체가 완전히 잘못된 범죄 집단이라는 걸 깨닫고 네. 나오려고 했더니 못 네. 나오겠대요.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봤던 소위 말하는 화려한 영광 그리고 아, 대접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그 기본적인 어떤 종교 단체에서의 신도와 그 교역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완전히 신격화돼 있는 우리 하나님의 최측근들이기 때문에 아. 받는 대접 자체가 그리고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아. 네, 네. 기업 그렇구나. 자체가 100여 개면 거느리고 있는 기업과 각종 기관들이 그걸 다 순회한다고만 해도 대접받는 것만 해도 뭐 엄청날 것이고 그 또 일본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천억 원의 헌금들 이것들을 관리해서 또 분배하고 운용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건데요. 뭐. 네. 그 중간에서 그 슈킹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 아니 한학자가 어떻게 그거 다 관리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핵심인 겁니다. 지금 최욱 선생께서 얘기한 게 왜냐하면 뭐 100억 원을 갖다 따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든가 네. 뭐 이번에 나왔죠. 중간에 사라진 돈이 뭐 1,200이 있다든가 공사비를 갖다 부풀린 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예, 예. 일각에서 떠도는 얘기는 통일교에서 나오는 불만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친구 네. 이 사람이 또 부인은 또 그때 재정국장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자기 부인은 재정국장인데 네. 재정을 관리하던 직원들의 불만은 뭐가 갑자기 이렇게 지출결서가 많이 들어오는지 계속 돈 나가는 서류에 도장만 찍다가 막 팔이 아플 정도였다. 오. 그럼 그걸 다 한학자 총재가 일일이 사인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이 돈을 이렇게 빼서 저기다 써라 한 것이냐. 오. 한학자 총재는 저쪽 방에다 모셔놓고 네네. 네, 윤영호가 계속 지출결의서를 만들어가면서 부인한테 넘기고 부인은 다 도장 찍어갖고 보내주고 이렇게 한 것이냐. 아. 그 논란 속에서 통일교 측의 입장은 한학자 총재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우리는 돈을 만든 적도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 윤영호가 자기 주머니를 생각해서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윤영호는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영호는 구속되기 전 상황에 예. 한학자하고 적대적 관계였습니까? 아니죠.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아니에요? 네,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럼 지금은 적대적 관계고. 적대적이어야 되는 관계인 거죠.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네, 자기가 네. 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윤영호 입장에서. 그렇죠. 누구든 그렇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자기는 말려들지 않아야만 되고. 서로가 서로, 적대적인 게 좋네. 네, 적대적이어야 해요. 교리적으로든 아니면은 범죄를 그 얘기하는 측면에서든. 서로가 네. 그러네. 네, 네, 네. 당연히 변호인 선임하면 변호인이 그러라 그러겠죠. 네. 저쪽에다 그러겠죠, 뭐라 나 덮어 씌웁시다라고 다 하는 거죠. 뭐. 다 그렇게 세상이 다 그렇죠. 그래요. 그럼 당분간은 그 중간에 그 슈킹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겠네. 슈킹 되게 얘기 관심이 많아. 아니 그 한학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되네. 슈킹 그러니까 얘기는 하면 안 이제 돼. 예를 들면 그럴 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하고 친하게 된 것은 한학세 총재가 일단 친하게 됐고 윤영호가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메콩강 개발 사업에 일단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네. 2019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메콩강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캄보디아, 미얀마, 뭐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메콩강 개발을 한강 개발의 경험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잘해주마라고 해서 MOU가 체결됐단 말이죠. 네. 한국과 메콩강 4대 국가 중에서. 네. 그러니까 통일교는 싹 나서가지고 메콩강 유역 부지 개발 사업에 우리가 평화공원을 크게 만들겠다. 네. 왜냐하면 한국과 메콩강 나라들 사이의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인프라 개발, 뭐 도로라든가 댐 같은 것도 있지만 커다란 공원과 생태공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어요. 문화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걸 통일교가 맡겠다. 그 안에다가 통일교가 주관하는 세계 평화연합의 본부도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권을 따내는 거고 이 사업권을 한국 정부의 ODA 개발 지원금을 가지고 또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ODA라든가 개발 협력 기금의 중요한 그 핵심은 대한민국이 메콩강에다가 예를 들면 5천억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은 그 5천억을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의 자재라든가 인력 같은 거는 한국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 사업권을 따내면 어떤 자재를 어디에서 어떤 인력이나 어떤 장비를 갖고 와서 쓰냐는 다 자기네 통일교 기업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슈킹인데 거기 또 슈킹 등장할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슈킹 한번 해먹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원을 마련하고 거기 뭐 통일교 본부를 세우면 거기에서 또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뭐 돈을 큰 행사를 하면서 또 행사 하나의 비용으로 성지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성지가 될 그거를 원하는 그럼 신도들 거군요. 그쪽으로 또 예. 보내고 그 안에서 하는 뭐 전 세계 행사들, 신도들이 비용들. 이제 성지순례처럼 또 다녀가야 되고 뭐 네. 이러면 또 캄보디아 훈센 총리한테 또 슈킹한 것 좀 떼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커미션을 갖다가 이제 보장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일교가 보면 이 아주 그 꿈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커요. 크죠. 왜냐하면 천일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지만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유엔이 갖고 있는 거는 협의체 정도지만 유엔처럼 전체 국가들을 아우르는 큰 국가. 이게 그러니까 그 가끔 짤로 뜨기도 하는데 그 로마 교황청은 내 밑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 세계 종교를 다 다스리다 보니까 천주교는 자기 밑에 하부 구조의 하위 그룹이에요. 그것도 내 밑에 다 있고 자식들이 잘 못해갖고 말이야. 거기서 공산당이 나온 거 아니야. 한학자 여사가 이제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도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종교의 전체 수장이고 그 밑에 기독교 있고 천주교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고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영국 런던입니다. 그러니까 네. 로마 교황청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소관입니다. 아, 네. 그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산 명령 네. 이제 심판하고 있잖아요. 1심에서는 그렇게 났고 2심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데 근데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해산 명령이라 그러면 마치 그 단체가 그 나라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근데 일본은 우리랑 종교법 자체가 좀 달라서 이제 등록하고 그 법인에 대한 감시 체제가 조금 강하고 그다음에 이게 법인격이 해산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타격은 있겠지만 네. 사실상 통일교 신도들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무슨 의미 뭐 이렇게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그 재판이 조금 중요한데 문제는 일본이 이제 통일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게 어쨌든 아베 총리 그렇죠. 암살 사건 네네. 이후에 네. 조사를 하고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 법에도 조금 허술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포괄적 재산 보전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통일교가 해산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얘네들 재산을 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못 옮기게. 네, 네. 근데 이 법안이 빠졌어요. 이 법안이 빠지고 개별 보존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통일교의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택적으로 이제 가처분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사소송이라는 게 한번 해보면은 뭐 많이 끌면 4년 5년 금방인데 이걸 개별들이 다 그걸 입증해가지고 통일교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아베 이후에 나온 그런 피해자 구제법이 정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냐 아니면 통일교가 빠져나갈 구실을 준 법이냐라고 가지고 일본에서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들면은 얼마 전에 도쿄 지방법원이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통일교 본부 토지를 가압류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10명이 지금 조 목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토지를 갖다가 팔아치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압류해달라. 네. 그러니까 도쿄 지방법원이 압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통일교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확실히 이제 죄인이라고 대법원 심리까지 끝난 게 아닌데 벌써부터 가압류 들어오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라고 네. 하는데 10명이 소송을 내니까 가압류가 됐단 말이죠. 지금 보면 그동안 통일교가 그런 소송을 걸지 말라고 개별 피해자들한테 슬금슬금 나눠준 게 882건에 61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00억 원 네. 정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게 이제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본 통일교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통일교 개혁 그룹은 집단적으로 얼마에 퉁치는 소송은 안 하겠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개별 소송을 갖다가 뭐 해라 하지 말라는 안 하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계속 피해자들이 모여서 자기 지역에서 법원에다 계속 소를 제기하고 통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근데 진행이 그게 되고 되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문제는. 근데. 왜냐하면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 입증을 그 자기 손해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에서 2023년인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 일본에 있는 재산들을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비공식 계좌로 계속 옮기고 있어요. 그렇게 옮겨버리면 사실상 뭐 할 수가 제대로 없는 거죠. 네, 또 그래서 일본은 그런 옮겨야만 상황입니다.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 목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법인격이 없어지면 재판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져가지고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져서 종교 법인으로서의 법인격 자체를 이제 실격당하면 고정자산세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갑자기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걸 면제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면 당장 돈도 별로 없는데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자산을 빨리빨리 분산시키고 옮기는 거구나. 빼돌리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계속 옮기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로 옮기고 뭐 해외로 보내고 뭐.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죠.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 계좌들로 옮긴다. 뭐 그러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계좌일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뭐 이번에 한학자의 구속으로 좀 교세가 많이 위축되고 약화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전혀 중요한 아니에요. 포인트인데 네. 한학자 특검 가가지고 종교 교리를 설파했잖아요. 네, 맞아요. 검사. 그러니까 신도들한테는 되게 큰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통일교 홈페이지에 어떤 입장문이 나왔냐면 특검 조사받는 그 장소가 우리의 어머니께서 담대하게 우리의 교리를 전한 장소가 되었다. 또 이렇게 하나의 돼버려요. 성지가 되겠네. 네. 근데 그곳에도 아픔이 있는 게 거기에 자기의 생계 또는 가족들의 삶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씨를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죠. 통일교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겠죠. 단단하게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겠죠. 참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JMS 관련해서 매불쇼가 이제 JMS 좀 오랫동안 많이 하지 하셨죠. 않았습니까? 네. 그 신도라고 하면서 그 메일도 좀 보내고 제이메스 신도가 신도가 너무 실망했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네. 이거는 뭐 과대망상일 수도 있는데 네. 젊은 여성분들이 매불쇼 앞을 또 많이 찾고 네. 뭐 그런 현상들이 갑자기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불안해 죽겠어요 제가.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네. 평소에 매부쇼 앞에 맞잖아. 젊은 여성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뭐 어떻게 어떻게 많아지셨나요? 과대망상일까요? 아니 근데 아니면? 그런 건 있어요. 그 JMS 안에 소위 말하는 악평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악평자 그룹이 있어요. 악평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JMS 입장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다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고 사진 다 찍어서 내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줍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도 악평자에 포함돼 있고 네, 제가 악평자에서 조금 더 올라 승진해서 4대 악인에 포함돼 있거든요. 4대 악인. 네. 김도영 교수님, 조성일 PD님, 저 그리고 나는 신이다 작가님 한 4명 사진 딱 찍어서 4대 악인 해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채용님도 거기에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불쇼 보지 마라. 네, 요 매불쇼 보지 얘기예요. 마라. 예, 매불쇼 보지 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악평에 올라가 있을 확률은 아니 되게 리스트에 높죠. 올라가 있는 거는 뭐 네. 알겠는데 네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근데 있어요. 대개는 열정이 넘쳐 있기 때문에 네. 가서 호소해라, 메일을 계속 보내라, 전화를 걸어라 이런 행동 지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송 끝나고 가면 저도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항의하고 싶다 또는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 오해하고 계신데 풀어드리고 싶다 늘 이렇게 앞에서 그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도들의 개인의 충심 때문에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네. 이 두 가지는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걸 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 젊은 네. 분한테 인기가 네. 거의 없었거든요. 그 말을 좀 그렇게 이 악평자야 얘가. 요 악평자입니다. 네. 요새 요새 늘어가지고 자꾸 네. 하니까 네.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진짜 팬일 수도 있는데도 다 거절해야 돼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합니다. 저는. 의심을. 그게 아주 좀 서글퍼요. 방청이나 이런 것도 좀 힘들겠네요. 다 모든 거 다 전면 차단입니다. 이게 아주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게 뭐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에 남겨준 피해 사례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방송국에 이제 건물 경비를 갖다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와서 버티니까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왔다든가 그럼 막으면 되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신고해서 착착착 하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참 어렵죠. 예, 너무 정말 너무 속상해. 나 좋다고. 저랑 오늘 같이 있고 싶다는데. 악평자 쳐다보면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와, 그거를 의심하고 내가 쫓아내는 이 심정이 이게 곧 지옥이다.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제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까 하는데 진짜로 그 일본 헌금 규모가 매년 통일교 3,800억 원이 맞아요?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고액 헌금들이 많아서 가능성이 없지는 충분히- 않아 보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나오는 숫자들을 좀 믿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11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10만 아니에요? 11만 통일교 11만? 신도수가 11만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그래요? 한국에서 한 3만 된다고 봐야죠. 3, 4만? 3, 4 그래요? 3만 대. 문영진이 11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자기 입으로 한국에 19,000인가? 19,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뻥튀기를 해서 해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가 19,000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 19,000도 자기네들 일주일 한 달에 예배 2번 이상 그리고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추렸을 때 19,000이라고 신도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11만. 명부 예. 11만 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국민의힘 11만이라는 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국민의힘 쪽 당원 명부를 압수해서 비교해 본 결과 11만 명의 통일교 신도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기사가 나온 걸 시간을 잘 보시면 오후 3시 40분이에요. 근데 그 기사 안에 또 자세히 읽어보면 압수수색이 언제 끝났냐면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 40분에 끝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사는 오후 3시에 나왔어요.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기사가 먼저 나와서 11만이라는 기사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죠. 그 기자한테 물어봐야지. 정 기자와 전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야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어디에서 얻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압수수색을 하면 물건이 몇 박스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요. 정리한 다음에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결제를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결제가 끝난 다음에 뭐부터 시작할 건지를 회의해서 그 다음부터 뜯어가지고 이제 추출해서 이제 추출 비교해보자. 시작하는 거니까 적어도 다음 날 점심 때는 돼야 시작할 문제인데 압수수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기사가 나오질 않나. 아니면 압수수색 되자마자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새벽 1시에 나오질 않나. 그 11만 명을 언제 대조해 봐요? 11만 명을 그 대조할 짧은 시간이 시간에.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교가 신도들을 각 지역별로 신도가 얼마나 되나 보고해
실적으로 보겠어 할 때 실적을 채우느라고 허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넘겨줄 때 윤 본부장 같은 케이스 제가요 학교까지 다 뒤져가지고요 엄청 모았어요 하면서 또 허수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허수 대 허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나온 게 이제 11만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 복잡합니다만. 네. 야, 그럼 수사가 좀 어렵겠네. 아직은 네, 어려운 아니, 단계죠. 어렵겠어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이비 종교 소위 말하는 그런 이거 단체들에 있는 명단들을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신뢰할 그리고 수가 이제 없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당신이 원서를 쓴 적도 없는데 네 이름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거냐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댓글에는 두 분 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실드 쳐준다고요? 라고 올라오네요. 실드하고 팩트 체크는 나눠서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